인뱅고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하는 마켓 일타 강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쪽은 알테오젠 이슈가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리뷰 종목을 바이오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이프릴 바이오 네. 오늘 장중에 11% 넘게 올랐다가 좀 네. 윗꼬리가 달린 게 알테오젠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 영향도 좀 있겠죠. 전반적으로 네. 특히 이제 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알테오젠이 먼저 사실은 이제 뉴스가 이제 보도되기 전이었죠. 갑작스럽게 이제 알테오젠 위주로 갑자기 뭐 마이너스 7% 8% 좀 빠지다 보니까 주춤하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4에서 5%씩 툭툭툭 한번 밀어줬습니다. 뭐 지금 물론 이제 아랫골에 좀 달아주는 형태들이 알테오젠 더불어 좀 나오고 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도 좀 비슷한 형국에 조금 도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요 급등이 나왔던 원인은 일타 강사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네, 에이프릴 바이오를 다시 재공략하면서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기존에 사실 11월 이 둘째 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제 퍼센테이지 계산해 보면 지금 뭐 수익률은 한 40% 50%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다시 좀 제한 공략을 하면서 신고가 돌파 나올 거다 해서 신고가가 다시 나왔는데 지금도 신고가 연역이에요. 윗꼬리 좀 약간 좀 달리고 좀 밀렸는데 글로벌 IB 커버리지가 이제 5곳이 시행이 됐다는 뉴스가 오늘 장 시작 전에 한국 매체를 통해서 다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요약되면서 그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기사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틀 전에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잖아요. 3일 전에 미리 이제 일타 강사에서는 그 해외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해 드리면서 그래서 재공략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고 그게 이제 3일 뒤에 국내 이제 제약 그 신문사에서 그게 이제 커버리지가 좀 나오면서 외국계가 주목하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파트너사 에보뮨 매수 의견을 5곳에서 줬다. 커버리지가 결국 그거잖아요. 커버를 계속 추적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이 나오면서 급등 나왔다가 윗꼬리 좀 달리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올해 2025년도 생리의학상 주제가 말초 자가 면역 질환이죠. 통상 이제 힌트가 나와요. 작년 같은 경우 GAP-1 계열의 유사 타입의 물질이 해외 논문에서 이제 반영이 되면서 작년 노벨 의학상이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GAP-1 계열 쪽으로 연구만 한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우리 제약사들도. 그렇게 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신고가 나왔다가 주가를 또 뺐다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그림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냥 팡팡 치고 가가지고 뭐 한 20% 30% 급등 나오면 이게 빨리 좀 시세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윗꼬리를 달더라도 이제 신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줬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신고가 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하는 파동이 뭐냐면 오늘 이제 목표 가격을 달성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미 수익권이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말자. 내년에 또 임상 3건에 대한 데이터도 일부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수익을 좀 줬다가 좀 뺏는 경우가 좀 있을 건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뭔가 ABL 바이오처럼 상한가를 갑자기 들어가면서 뉴스가 보도된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이제 매도할 수 있는 이제 매도를 고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차 목표 가격까지 일단은 좀 홀드하면서 뭐 앞에 숫자가 바뀔 때까지는 한 주도 매도는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강조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계속 신고가 가는 패턴을 우리는 지켜보자라고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알테오젠도 리뷰를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일타 강의 내용으로도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뭐 사실 11월 중순에 알테오젠을 처음 편입했었고 코스피 200의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제가 알기로 주총을 해가지고요. 코스닥 150에서 상장 폐지 의결을 해요. 자진 상장 폐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 산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을 주총에서 결의안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좀 저는 알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에서 집중되어 있는 자금과 비중과 코스피를 편입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 좀 더 넓어지잖아요. 네, 수급 자체가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뉴스가 좀 나왔죠. 그래서 그 내용들 정리해 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일타 강사는 생각하고 있는지 화면 보면서 바로 리뷰랑 동시에 전반적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알테오젠 소속 여파 뭐 아시다시피 뭐 아시죠? 할로자인 관련된 뉴스가 좀 보도됐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은
악재긴 하죠. 악재긴 하죠. 뭐 앞서서도 뭐 매수냐 매도냐 이렇게 가름을 할 때도 뭐 매수 의견을 다 주시더라고요. 웬만하면은 이건 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거고 이게 다시 또 이제 부각이 된 거기 때문에 큰 악재는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라는 건 약간 이제 대응의 영역이고 이제 생물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이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악재로 지금 메이저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특히 기관 투신 쪽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그냥 다 눌러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뭐 아시다시피 독일의 미넨 법원에서 머크한테 이제 줬던 키르투르드 SC 제형 관련된 부분들 판매 잠정 중지 관련된 소식이 좀 보도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보도가 됐었고 이게 좀 이제 우리나라 언론으로 이제 좀 이제 이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알테오제는 커버하고 있었던 메이저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이거 약간 좀 잠재적인 악재가 좀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서 매도가 좀 나오는데 뭐 그래서 지금 실제 영향을 좀 보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해드리고 싶어요. 게스트분들 많이 나오셔서 얘기하겠지만 근데 가처분은 이제 임시 결정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독일 권역에서의 뭐 한정적인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된다. 그래서 오늘 아까 30분 전에 1타 강사 시작할 30분 전에도 알테오젠 부사장이 직접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가 좀 나왔었죠. 과도한 우려다라고 했고 뭐 이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사가 있다라고도 표현했기 때문에 일 되게 잘하죠.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굉장히 좀 흐뭇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수익도 좀 반납하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짜증은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다 좋아요. 다 좋고 기술력 검증됐었고 오히려 이 기술력이 좋으니까 한로자임에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머크한테 소송을 건 거다.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결국은 단기적인 심리적인 충격이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이게 뭔가 크게 부각될 만한 그런 악재도 사실 어찌 보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장 초반부터 대량으로 기관 투신들이 매도 버튼을 왜 이렇게 셀링을 누를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안 알테오젠 주가를 재미없게 만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철저하게 의도된 공매도 타겟 종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공매도라는 게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공매도라는 게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좀 나오지만은 알테오젠에 갖고 있는 뭔가 기술력 알테오젠도 이거 말고도 GLP-1개월로 또 비만도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을 이제 앞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이전 상장 하겠죠? 그러면은 싸게 물량을 모아야 돼요. 그럼 뭔가 조그만 악재를 크게 뭔가 퍼뜨려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를 때리고 주가가 하락 나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죠? 차익 실현을 하면서 환매수 버튼을 누르겠죠? 매수 버튼을. 그러면서 물량을 어떻게 했죠? 저가권에서 대량으로 모아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테오젠 주주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굳이 단기적인 시세에 흔들릴 필요 없다. 근데 신규 매수 관련된 부분들은요. 조금 이 하락이 진정되는 모습이 좀 나온다. 이때 좀 들어가는 게 좋다. 바로 오늘 급락 나오니까 스캐핑 해야지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를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고 좀 완만하게 뭔가 좀 다시 또 제스처가 좀 나오는 퍼포먼스가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알테오젠이 천천히 다시 또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바이오주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또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양봉 그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신고가를 좀 만들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바이오에 대한 전체 대장 종목 알테오젠에서 분석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이 여파가 제약바이오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알테오젠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또 다음 주는 어떤 부분을 눈여겨서 봐야 되는 건지. 네, 다음 주 드디어 이제 이게 나옵니다. 바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발표가 이제 나옵니다. 한 언론사이트에서 보던 내용을 요약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날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에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는 다다음 주 18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일찍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닥 1등 종목이니까 이게 이제 어쩌면 이전 상장하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은 막을 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테온전 같은 뭔가 혁신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뭐 전반적 제조업 기업들 어떻게 된다? 예, 이전 상장을 조금 못 막게 여기서 코스닥 자체를 좀 키우기 위해서 조금 이제 활성화 대책, 뭐 장기 투자 관련된 세제 개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모건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또 다시 한번 나온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2050년까지 휴머노id 로봇에 대해 10억대를 얘기를 했어요. 앨런 머스크는 30억대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누구의 말이 맞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이제 개화기에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4, 5년 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술, 뭐 가격, 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그러니까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겠죠. 느린 도입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30년이 지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확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AI 버블이 터지더라도 이런 폭발적인 확산 시작이 되는 시점, 터지더라도 이때 터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이 AI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대략 한 최소 못해도 5, 6년 뒤라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결론을요, 로봇 관련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최근에 핫해진 유진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전체적인 휴머노이드 구상도라고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했어요. 네. 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바로 결론으로 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뭐 칩, 비전 센서, 액추에이터 관절이죠. 다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갔는데 지금 주목하지 않는 부분들, 배터리겠죠. 네, 그래서 로봇 배터리에 들어가는 종목, 그 종목을 잠시 뒤에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애널리스트는 관절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일타 강사는 배터리 쪽을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근데 관절이 지금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뒤늦게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어제 주식시장은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올게요. 현재가 9,430원이고요. 종목명은요. 작은 종목입니다. 이렌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팩을 하고 있는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중대형 배터리 팩 관련 주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고객사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중국의 지금 이때 공시적으로는 완성차 업체라고 좀 소개만 되어 있고 이게 뭐 BYD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계약상 비밀 유지 때문에 중국 완성차 업체에다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계속 주장하는 거죠. 결국은 배터리의 끝판왕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래서 미국의 자율주행 로봇 업체죠. 베어 로보틱스의 배터리 팩 공급도 추가적으로 좀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면서요. 뭐 트럼프 행정부 로봇 기술 관련된 정책들 내년 한 1, 2월 정도에 좀 더 가셔야 되겠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1차 목표 가격은요. 1,500원 선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는 11,900원 선, 손절가 8,8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뭐 신고가 나오는 패턴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패턴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요.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방하시는 거죠? 네, 뭐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도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알테오젠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물론 일단은 단기적 추세가 좀 무너진 상황이에요. 바이오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셔서요. 공개방송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일타 강사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